네,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AI 역시 인간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제도 여러 가지 변화들도 마찬가지 우리끼리의 관계,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바뀌고 변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경쟁은 살려주고 방해가 되는 경쟁은 줄이는 이야기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의은 경쟁정책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 뭐 기업들의 저승사자 예전에 이런 별명도 있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싸워야 되는 곳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좀 좋은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분쟁 조정 제도예요. 이걸 일어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선 그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제도가 뭔지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기업들 간에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분쟁 조정 제도는 그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인이 돼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은 수락한 대로 이행함으로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행정기관이 제재를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분쟁 조정은 이런 정식 절차 대신에 조정이라는 조금 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예. 반면 그 효력은 그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랑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데 분쟁이 발생했는데 라고 할 경우에 뭐 재판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제3자 조정인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빨리빨리 조정한다 이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의료, 언론, 노동, 뭐 특히 소비자 이런 쪽에는 이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6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 6개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활용되는 조정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좀 기업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일어난 법률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공정거래 관련 6개 분야 법률에 분쟁조정 제도가 규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제 이 6개 법률에 나뉘어져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6개 법률 분야에 나눠져서 규정돼 있던 이유는 이 분쟁조정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좀 도입이 됐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어서 그 후에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등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흩어져 있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로 모아서 제정을 하면서 그 명칭을 공정거래 분쟁조정법으로 하고 또 이제 관련해서 제도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산재되어 있는 법 물론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긴 했지만 이게 일어나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빠르고 합리적이고 또 서로 간에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이제 분쟁조정 제도라는 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그런 제도이긴 한데 이런 일원화된 법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제 그 법을 한 번에 개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6개 법률을 따로따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일괄적으로 체계를 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뭐 우리가 흔히 갑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도 다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각 케이스나 법률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도 어려웠는데 일원화해서 조금 더 제도 정비가 쉽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법 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통합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네. 우선 6개 법률에 산정되어 있던 그런 분쟁 조정과 관련된 규정 일체를 재정법으로 모두 이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정 절차라던가 뭐 각하 사유, 종료 사유, 그리고 또 조정 조세의 효력 뭐 이런 것들이 6개 법률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고 또 일부 법률에 누락돼 있던 사항들도 일괄해서 정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제도도 좀 보강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조정을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양 당사자 간의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네. 분쟁조정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 한 명의 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저희가 간이 조정 절차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거래 금액이라든지 피해 규모라든지 당사자 간의 그런 이견이 큰 경우에 객관적인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정 자문 제도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분쟁 당사자들이 꼭 조정 말고 다른 어떤 분쟁 해결 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조정 이외에 중재 제도도 신설하려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이 조정을 이렇게 담당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이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재정법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 예방이나 구제와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 지원 활동 등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원의 업무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이미 일어났던 사례, 분쟁이 해결됐던 사례, 이유 등을 또 많이 알려주시면은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재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언론 분야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런 합의 내지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 좀 좋아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일원화되고 여러 가지 간소화되는 절차, 뭐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 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또 다른 부분들 긍정적인 기대들 있으신가요? 네, 저희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되면 일단 제도 완결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좀 통합법이 제정되면 그 제도 개선을 이룰 때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분쟁 조정 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이 조정 절차라든가 뭐 소회의 제도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좀 더 빨리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이나 자문 제도가 도입이 되면 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그럼 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이고 또 분쟁 조정 조정원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네. 사전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더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좀 실효화되고 나면 법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고 나면 또 저희에게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정 일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 입법 예고 중이고요. 1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곧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법제처 심사라든가 차관 국무회의 등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해 중순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뭐 수많은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23년 통계를 한번 봤더니 네. 그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그 분쟁 조정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절약된 소송 비용만 해도 한 80여 억 원 정도에 이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조정 신청에서 피해를 구제한 금액, 즉 조정 성립 금액만 해도 한 1,23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이런 제도적 보완이 더 잘 된다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국민 경제로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정거래 조정원이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또 기능이라든지 여러 법적인 정비를 통해서 더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가능하네요. 번호는 1588-1490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공정이 활약 기대하고요. 또 생생플러스에서 늘 좋은 정보 전해주시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